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시장 한 1분만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2552죠. 어제 2540선, 생각보다는 2500을 강력하게 어제 뚫고 온 거고요. 오늘도 사실 초반에는 좀 주춤주춤했는데 지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10포인트 가장 올라서 2552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것들은 대형주에서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의 좀 확산, 코스닥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더 그런 약한 흐름들이고요. 오늘도 역시 뭐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고 외국인들은 거래소, 그다음에 선물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매도세로 오늘 좀 나오는 형국입니다. 김동석 전략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화이자에 이어서 이제 모더나 백신 랠리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미국 주가는 최고치를 갔는데 다만 이제 모든 게 그렇죠. 제2가 나올 때는 제1보다는 약합니다. 이제 화이자 때보다는 조금 이제 탄력은 좀 줄어드는 것도 같고요.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뭐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이유는 한 5, 6개월 전부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이슈가 컸죠. 이번에는 그 당시에도 화이자, 이번에도 모더나. 차이점은 뭐냐면 임상 진행 과정의 결과,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화이자가 90% 나왔었기 때문에 모더나는 그거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죠.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100% 믿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뭐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에 돌파가 됐느냐 안 되느냐. 저는 전 세계 시장에 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나라는 올라오는 거는 다 슈팅일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다우와 나스닥 차트의 월봉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한번 그어놨던 차트인데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을 맞았고 쭉 연장해서 주가가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다시 고점에 또 한번 맞고 다시 쭉 올라와서 지금 거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요 추세선이 공간이 좀 남았어요. 남아있고 후행 연장 고점으로 연결하면 거기 살짝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돌파해서 진짜 큰 상승이 올 거냐 안 할지 이제 완전히 기로에 와 있어요. 여기를 돌파되면 이제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16년 만에 저도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아직 돌파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게 돌파가 돼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올라가는 걸 100%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걸려 있다. 돌파가 되면 저도 일목균형표에서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논리로 왔던 부분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한 16년 동안 그 논리 안에서 놀던 시장에 갑자기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로에 와 있는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추세선을 쭉 그어놨는데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다 걸렸어요. 여기 맞고 슈팅 갔다 들어왔고 두 번째 연장선에서 맞고 또 그 연장선에 맞고 내려와서 어제 양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모더나건 화이자건 뭐 이슈로 가져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맞죠. 근데 아직은 돌파가 다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막 지금 삼성전자 갑자기 불기둥 세우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요즘 원달러 때 매수를 좀 해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미국이 여기서 버티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못 갔던 걸 더 간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더 간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진짜 큰 장이 오려면 다우하고 나스닥이 완벽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저 선을. 돌파해서 그냥 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누구도 기술적 분석이 어려워서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묻지마 투자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요즘 가지고 올라니까 묻지마 투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묻지마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나와 나스닥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강했던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 차트가 완벽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사례는 리스크 관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오는 게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국 원달러. 저 사실 원달러 때문에 한번 애를 먹어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원달러가 23개월에 최저치가 돼서 강세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원달러가 내려오죠. 왜냐하면 더 내려오게 되면은 손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그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보지만 수출을 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달러가 어디가 적정 가격이냐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의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불황의 흑자를 유지해왔어요. 경상수지를. 그 가격이 어디였냐라고 생각한다면 적정 가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점을 보면 지금 어디입니까? 요 위에요. 요 위에. 요 위에 가격에서 버텼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꾸준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더 과거로 간다 그러면 최소 여기예요. 1,060원. 1,060원 정도까지는 유지해줘야만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원달러는 지금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본다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건 맞죠. 그러니까 원달러하고 주가가 반비례하니까 원달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현재 시장이 2,600에 근접해가고 있잖아요. 2,550. 그러면 요 자리가 어디였냐면 2,605였을 때 원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060원 정도. 50원에 60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약 60원에서 50원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지금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원달러 대비 주가는 먼저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원달러가 더 내려왔을 때도 1,060원까지는 주가가 2,600에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덜 내려온 거고 주가가 먼저 가 있는 상태가 아니냐. 만약에 원달러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개입해서 올린다고 생각한다면 주가는 좀 슈팅이 된 거죠. 내려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원달러가 밑으로 갔다면 미리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안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저께 5%대 상승하라고 어저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총 매수 금액이 외국인 매수 금액이 7천억이었는데 실제로는 5천억이었죠. 전체 시장으로 5천억 매수였는데 외국인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만 7천억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국인은 2천억을 팔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10종목 어저께 같은 경우 10종목 중에서 2종목만 상승하고 8종목은 내려왔어요. 그 2종목이 1, 2였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었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제가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쭉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여기 첫 번째 선을 그어놨던 자리가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거기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왜 했나 했더니 이 두 번째에서 이 돌린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 자리의 연장선이 저기예요. 그래서 67,200원이 완벽하게 돌파가 돼야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67,200원이 못 넘어가면 여기서 싸움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10만 원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갈 수도 있겠죠. 애플 비하면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돌파가 돼야 되는 자리가 꼭 있어요. 그 자리가 67,200원 정도 돌파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시가총액이 엄청 높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올라간다 치고 국내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지워졌네요. 코스피가 지워졌는데 삼성전자의 코스피를 연결한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을 봐야 될 거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16년 동안 제가 이제 시황을 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본 게 뭐 주봉의 갭상승. 주봉의 갭상승이 한 개는 꼭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연달아 2개가 나왔어요. 갭을 안 메운 것 같이 보이지만 갭을 못 메웠습니다. 딱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갭상승 2개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한번 이걸 접근을 해보면, 일단 제가 한번 지난번에 고점에 더 틀렸습니다 하면서 그게 뭐 추세 연장선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요 고점과 요 저점, 그러니까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쭉 연결해서 봤더니 요 꼭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 연장선까지가 저기 하나 남아있어요. 거기가 얼마냐면 한 2,565 정도 됩니다. 그게 돌파가 되면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의 끄트머리가 일단 저는 2,740 정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걸려있는 자리다. 하나. 그 다음에 주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포물선을 보면 여기서 1, 그다음에 2, 3가 된 이 지점에서 다시 끝에서 두 번째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 딱 걸려있는 세 번째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면 현재는 이거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한 기로점에 놓여있는 자리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봉에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갭 상승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시장이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뭐 갭 상승 빼고. 그 여기서부터 나온 게 여기가 이제 3개였고 갭 상승이. 그다음에 여기가 2개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메웠어요. 다 메웠어요. 근데 왜 1개가 있을 때 메웠어요. 근데 지금 다시 몇 개가 나냐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갭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다 나온 게 아닐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처럼 뭐 67,200원을 뚫고 쭉 뻗어나간다면 뭐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월봉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죠. 이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면.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이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상단선 값이 저 끝에가 있어요. 이게 돌파가 될지 아직은 월봉이라 말일까지 봐야 됩니다.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슈팅인 거고요. 돌파한다면 2,740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들었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코스닥 약세 흐름들 이어지는 흐름들이고요.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주중반에 얼마나 이제 치고 가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